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여성 작가님이 1931년 출간한 의혹이라는 작품인데,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하면 크게 3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부터 하고 시작했으면 하는데, 이야기의 화자는 매멀리라는 남성이고요. 영국 런던에 살고 있고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최근 몸 상태가 50대 때와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봐선 6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고요. 자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무척이나 아내를 신경 쓰고 챙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처가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앞서 언급한 매멀리의 부인인 에셀인데요. 과거에는 연극 동호회에 참석해서 연말 공연을 할 정도로 활발했던 여성인데, 최근 들어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매멀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중 묘사로는 항상 침대에 누워 있거나 집안에서 쉬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이 되는데, 당시 영국 중상층 가정의 모습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인공인 매멀리는 1층에서 생활을 하고요. 아내인 에셀은 2층의 침실을 사용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편인 매멀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의 상태부터 확인해 본다고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님 원래 그런 건지까지는 자세히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작중 묘사로 보면 연말을 앞둔 늦가을이거나 겨울인 것처럼 나오는데, 아내 에셀은 여름 때부터 하는 행동이 이상하고 신경쇠약에 걸린 듯 행동했다고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은 세튼 부인이라고 매멀리 집안의 가사 도우미가 나오는데, 아내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지자 식사와 간병을 겸해서 급하게 고용한 직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개장 같은 건 받지를 않았다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아내를 잘 보살펴 주고요. 특히 요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매멀리는 만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세튼 부인 같은 경우는 가사 도우미이긴 하지만 매멀리 집안에 같이 살고 있진 않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맞춰서 밥을 만들어주고 떠난다는 게 더 옳은 표현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주인공인 매멀리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에서 시작을 하는데, 매멀리는 몇 주 전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혹시나 그런 모습을 아픈 아내인 에셀이 보게 되면 행여나 걱정할까 싶어서 내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소화제 같은 걸 처방받기도 했다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항상 속이 미스거리고 전차를 타면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 상태로만 보면 집에서 쉬어야 하는 게 맞는데 아내를 생각해서 사무실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고요. 업무 시작 전에 동료인 브룩스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정원을 미리 손질해야 하지 않겠냐며 말을 걸어온 브룩스는 이윽고 신문을 펼쳐보더니 얼마 전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대화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한 달 전 링컨 부부라는 사람들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 집에서 식사를 도와주던 앤드류즈 부인이 달아났다는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헌데 최근 강에서 앤드류즈 부인의 것으로 추측되는 코트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는데, 브룩스는 그 신문을 보더니 경찰이 한심하다는 듯이 그녀가 자살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냐며 절대 그럴 일은 없고 어딘가 다른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몰래 생활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앤드류즈 부인이 일했던 이전 가정에서도 의문의 죽음을 당한 남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무덤을 파서 조사해보면 분명 비소가 발견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브룩스는 아직 범인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라진 앤드류즈 부인이 한 짓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에 매멀리는 신문에 실린 앤드류즈 부인의 얼굴을 슬쩍 보더니 아무리 봐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여자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장면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매멀리의 모습으로 넘어가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내 에셀은 이미 침실로 들어가 잠을 청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새로운 가사 도우미인 세튼 부인만이 부엌에서 식사를 만들면서 매멀리를 맞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대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매멀리는 몇 주 전부터 속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세튼 부인이 만든 저녁 메뉴는 스테이크 키드니 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모습은 대략 이렇고요. 소고기와 함께 깍둑 썬 소나 양의 콩팥을 양파와 함께 넣어서 만든 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맛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화가 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매멀리가 그걸 보더니 좀 나는 좀 이라고 하자 세튼 부인이 하는 말이, 날이 깨서 최근 소화가 힘들다고 하기에 기름이 아닌 버터를 써서 만들었다면서 오븐을 열어서 자신이 만든 파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속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날이 깨서 겪고 있는 소화불량 같은 게 그렇게 큰 병이 아닐 거다, 이런 얘기인 거 같죠? 그 말을 들은 매멀리는 세튼 부인의 성의가 있는데 안 먹겠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오렌지 주스와 함께 식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불쾌하지 않고 맛있게 식사를 마무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식사 때마다 소화가 힘들어 고생을 했는데 혹시 오렌지 주스가 복통에 도움을 주는 건가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뒤 식사를 할 때마다 매멀리는 오렌지 주스를 큰 컵으로 따라서 마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자고 있던 매멀리는 갑작스럽게 복통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 의사가 집에까지 방문하게 되는데, 매멀리를 진찰하던 의사는 그가 저녁 식사로 돼지고기와 오렌지 주스를 함께 먹었다고 하자 메뉴끼리 상극인 음식을 먹어 생긴 증상이니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며칠 동안 스프 정도만 먹으면서 속을 달래면 곧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곁에 서 있던 아내를 보면서 의사가 말을 하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은 걸 보니 최근 잠을 못 주무신 듯 하다면서 너무 남편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킨 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인데, 매멀리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스프만 먹으면서 집에서 쉬자 이내 기력을 회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쌓인 우편물이라든지 청구서 등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아내가 매멀리에게 다가와서는 오늘이 세튼 부인이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니 급료를 주는 것도 빼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매멀리는 다가온 아내를 바라보며 어때? 새로운 세튼 부인은 잘해주시는 것 같아? 라고 묻자 아내 에셀은 그럼요, 무척이나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이에 매멀리는 그래, 제인이 그만두고 나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곤란했는데 세튼 부인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아침에 나보다 먼저 신문을 보는 건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보고 난 다음엔 잘 접어뒀으면 하는데 세튼 부인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원래 제인이라는 여성이 매멀리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히 새로 구하게 된 사람이 세튼 부인이라는 건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을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소개장 같은 걸로 신원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음식이라든지 하는 행동이 에셀이 볼 때는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라는 거고요. 신문은 말 그대로 아침에 매멀리가 일어나기 전에 세튼 부인이 먼저 본다는 건데, 보고 난 후 제대로 정리를 안 해두는 게 매멀리는 불만이라면 불만이라는 거죠. 그 말에 에셀은 남편에게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면서 타박을 하게 되고요. 매멀리 또한 아내가 보이는 반응에 알았다면서 한숨을 쉬고 맙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접어지지 않은 신문을 매멀리는 언짢아 하면서 펼쳐보는데, 거기엔 일전의 동료인 브룩스가 한 말 마냥 사라진 앤드류즈 부인의 아버지와 전 고용주의 무덤을 파본 후 시신을 검사해 보았더니 링컨 부부 때 마냥 다량의 비소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앤드류즈 부인이 범인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오후 때 상황인데,
매멀리는 며칠 동안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한 화단 정리도 마무리해야겠다 여겨 정원으로 나서게 되고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작업을 하다 보니 깔개 같은 게 있나 싶어 찾던 중 화단 구석에 몰래 감춰둔 제초제 뚜껑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매멀리는 이런 위험한 물건을 누가 건드리고 이렇게 놔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화단을 가꾸는 제초제 성분 중에 비소가 들어가 있었고요. 이걸 실수로 잘못 먹기라도 하면 크게 위험했기 때문인 건데, 평소에도 매멀리는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었던 물건인 거죠. 헌데 그때 마침 집에 손님으로 웰백 부인과 그녀의 아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매멀리는 하던 작업을 잠시 멈추게 되는데, 손에 들고 있던 제초제 뚜껑을 다시금 꽉 조여 닫고 혹시나 손에라도 묻었을까 싶어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잠시만, 이 제초제 뚜껑은 누가 연 거지라는 생각을 매멀리는 떠올리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제 그러려니 싶은 정도였는데, 그 후 손님들은 돌아가고 작업을 마무리한 매멀리는 화단을 정리한 후 남은 꽃가지들을 예전 신문지를 사용해서 싸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지난 한 달 동안 링컨 부부 독살 사건에 대해 신문에 났던 기사들은 물론이고 앤드류즈 부인에 대한 사진 같은 것들도 모두 가위로 오려내져 있었던 건데, 이걸 본 매멀리는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요. 예전에 스쳐 지나가며 봤던 신문 속 앤드류즈 부인의 얼굴을 기억해내려 했지만 그게 뜻대로 쉽게 떠올리지가 않아요. 다만 이런 짓을 벌일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만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매멀리의 머릿속에선 세튼 부인의 얼굴이 겹쳐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링컨 부부가 죽고 앤드류즈 부인이 사라진 시기는 한 달 전쯤이었고, 그 후 세튼 부인이 자신의 집에 온 게 언제인지 떠올려 보니까 정확하게 한 달 전인 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멀리는 언제부턴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컨디션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또한 세튼 부인이 자신의 집에 오고 난 이후부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고요. 한마디로 매멀리 혼자만의 의혹일 뿐인 건데, 그럼에도 머릿속 한구석에서 아내 에셀이 떠오르자 이 끔찍한 의혹을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매멀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내가 걱정하지 않게끔 행동해야 한다고도 생각하게 되는 건데, 왜냐면 아내인 에셀은 남편이 회사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잘 만큼 심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튼 부인이 앤드류즈 부인인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었던 건데, 고민하던 매멀리는 혼자서라도 세튼 부인에게 가선 신문이 어찌 된 건지 직접적으로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세튼 부인이 출근할 때를 맞춰서 부엌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매멀리는 막상 세턴 부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작중 묘사로 보면 세턴 부인의 인상은 어머니 마냥 포근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히 있으신 분이지 않나 싶고요. 혹시나 어렵게 구한 능력 있는 가사 도우미인데 괜한 오해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싶었던 거죠. 게다가 아내 역시도 세턴 부인에 대해서 무척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싶은 건데, 오히려 세턴 부인은 매멀리를 보자마자 건강은 괜찮아지신 거냐 묻더니 우유라도 데워 드릴까요? 라고 말을 걸어왔고요. 그 모습을 본 매멀리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데 혹시나 링컨 부부의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 있을까 싶어서 매멀리는 일어나자마자 신문부터 살피지만 그런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경찰 수사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것만 확인하게 된 매멀리는 차분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돼요. 헌데 그중 제일 걱정인 건 아내인 에셀이었는데, 혹시나 세튼 부인이 식사에 무언가를 넣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부엌을 몇 번이고 서성여 보지만 그건 그때뿐인 거고요. 매멀리가 사무실에 나간 이후엔 어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만을 가지면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멀리는 사무실에 있을 때도 몇 번이나 집에 전화를 해서는 아내의 목소리를 확인하곤 했던 건데, 사정도 모르는 브룩스는 그런 매멀리의 모습을 보고 놀렸다고 나옵니다.
근데 아내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건 놀림 당할 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브룩스는 반성하시고요. 그런 중 어느 날 늦은 볼일을 보고 저녁 11시쯤 되어서야 매멀리가 집에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부엌에 가보니 코코아 한 잔이 냄비에 담아져 있고 세튼 부인의 글씨로 데워서 먹으라는 편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매멀리라면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코코아를 마셨겠지만, 며칠 전부터 조심하던 게 있다 보니까 코코아를 살짝만 입에 머금어 맛을 살펴보는데, 희미하게 콕 쏘는 듯한 금속성의 불쾌한 냄새를 매멀리는 느끼게 된 거고요. 재빨리 수도가로 뛰어가서는 입에 머금은 것들을 모두 뱉어내고 맙니다. 그리고 긴가민가한 생각으로 화단 구석에 숨겨둔 제 초제병을 다시 꺼내보는데, 분명 마지막으로 봤을 땐 굳게 닫혀있던 병뚜껑이 이번에도 반쯤 열려있는 걸 보게 돼요. 그제서야 매멀리의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요. 곧바로 에셀은 괜찮은가 싶어서 창밖을 통해 확인해 보니 아내의 침실에선 희미하게나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매멀리는 만약 에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의사나 경찰이 먼저 이 집에 찾아왔을 거고 온 집안의 불도 다 켜져 있었겠지라며 안심하게 되는 건데,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내 에셀이 방 밖으로 나오더니 매멀리를 보며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말을 걸어와요. 그 모습을 본 매멀리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요. 순간 와락하며 끌어안았다고 책에는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만, 제가 이 부분에서 앞부분 내용을 다시 봤는데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매멀리의 나이가 50살은 지났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내인 에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삶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듯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게 맞다는 거고요. 책이 쓰여질 당시가 1930년대니까 그때 영국은 지금보다 낭만이 있었던지 아님 두 사람의 금술이 좋았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50대의 부부는 그렇게 뜨거운 포옹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매멀리는 누구든지 사신이든지 뭐든지 간에 나에게서 절대 아내를 뺏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데 매멀리는 어젯밤 세튼 부인이 끓여놓은 코코아를 작은 병에 담아선 병원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안에 코코아 외에 무언가 다른 게 있지 않냐 물어보게 되는데, 한동안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 코코아 안에는 다량의 비소가 들어있고 이 정도 양이라면 충분히 맛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상황을 정리해보면 세튼 부인이 앤드류즈 부인이 아닐까 하면서 매멀리는 의심을 해왔던 건데, 코코아 속에서 비소를 확인하게 되니까 자신의 의혹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자 매멀리는 집에 세튼 부인과 아내인 에셀만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퇴근 시간이 한참이고 남아 있었지만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에 곧장 전차를 올라탄 후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차에서 내린 후에도 역에서 집까지 뛰었다고 나오는데, 집에서 150야드 정도 남은 장소에 도달하자 무언가 처음 보는 차량 하나가 집 앞에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매멀리는 덜컥하며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닌지, 벌써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처음 보는 남성과 자신의 아내 에셀이 밖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되고요. 남성이 차를 타고 떠나자 아내 에셀은 아무렇지 않게 배웅한 후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에 매멀리는 아내 에셀이 아직 무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급히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선 최대한 마음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을 거는데,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까 누가 왔던 것 같던데 누구였소?" 라고 묻자 에셀은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온 모습에 깜짝 놀라다가 웰백 씨인데 영국 동호회 관련 일로 의논을 하러 왔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매멀리는 손님이 왔던 덕분에 아내가 살 수 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조심스럽게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아내에게 전해주려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때 불쑥하며 부엌에서 세튼 부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헌데 이때 세튼 부인은 아무렇지 않게 매멀리를 보더니 아, 날이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라고 말을 하며 방금 생선 가게에서 오는 길인데 일전에 있었던 무서운 사건의 범인, 그러니까 앤드류즈 부인이 경찰에 잡혔다고 하네요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에 매멀리는 무언가 하려던 말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데 지금껏 자신이 세튼 부인을 앤드류즈 부인이라고 여긴 의혹은 모두 오해였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친절한 여성을 의심했다니 어찌 사과를 해야 하나 싶은데 눈앞에 서 있던 아내 에셀의 눈동자가 묘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매멀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세튼 부인이 앤드류즈 부인이 아니라면 코코의 비소는 누가 넣은 거지라며 소설은 끝이 나요. 끝이 아니고요. 이게 1930년대 쓰여진 소설이다 보니까 결말부를 어느 정도 예측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마지막 반전을 위한 이야기구나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마디를 덧붙여 보려 합니다. 그건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내인 에셀이 남편을 죽이려 한 범인인 건 아실 거고요. 중요한 건 왜 죽이려 했을까인 건데 저는 처음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땐 에셀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웰백이라는 남성과 바람을 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죽이려 한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제가 책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일단 제가 요약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축약되긴 했지만 웰백이라는 남성은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도중에 손님으로 살짝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에셀이 매멀리를 죽인다고 해서 두 사람이 어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보면 아내인 에셀이 과거에 연극 활동을 했다는 언급도 있는데 처음에 저는 그 장면을 보고는 아, 지금까지 아내가 아픈 척한 건 모두 아내의 연기였구나 싶었거든요. 헌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활발하게 활동했던 여성이 몸이 상하고 계속 침대에만 생활하다 보니까 신경쇠약도 걸리고 마음이 다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남편 매멀리가 왜 그렇게 아내를 신경 썼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작중 아내의 대사를 보면 멋도 없고 맛도 없는 하찮은 인생을 끝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말 잘 대해주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세상을 마무리하려던 게 계획이 아닌가 싶은 거고요. 도중 매멀리가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사신도 내 아내는 뺏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때는 앤드류즈 부인을 사신이라고 부르는 건가 싶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아내에게 다가올 죽음도 자신이 지키겠다는 뜻이 아닌가도 싶은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제 해석은 그렇고요. 이후 결말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지만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신경 쓰고 있는지는 여러 번 표현이 됐으니까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두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족이란 건 존재만으로도 짐이 아닌 힘이 되는 존재잖아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